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 폴란드로 향하는 현대 로템의 K2 전차와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처음으로 출고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85일,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차 10대, 자주포 24대의 초도 물량이 납기되며 다시 한번 한국 기업의 엄청난 생산 능력을 세계에 과시했는데요. 이날 한국에서는 출고식이 열렸고 동시에 폴란드에서는 또 하나의 대박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하나 디펜스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288대와 유도탄 수출을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천무 다연장 로켓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로켓탄 및 미사일 탄약의 도입 물량만 23,000개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 계약 금액은 9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 500문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미국 측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한국의 천무로 계획을 변경 288대의 천무 도입과 하이마스 200대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나 디펜스에 따르면 폴란드현 천무 측에는 239mm 유도미사일과 300km급 장사거리 유도미사일을 탑재한다고 밝혔는데, 즉 ADD와 함께 개발 중인 덕티드 램제 기반 유도미사일의 개발 완료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형 천무에는 폴란드 방산기업 WB 시스템즈의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과 폴란드 옐츠 트럭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데요. 꽤나 멋진 모습을 갖춰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무는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어떤 다른 지상 활용 무기체계보다 월등한 사거리, 기동성,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마스나 M270과의 비교에서도 더 우월한 성능을 지닌 지구상 최고의 다연장 로켓인데요. 표적의 성질과 형태에 따라 세계 유일 4개 포드에서 130, 239, 400, 600mm 등 다양한 탄중의 운용이 가능하고 차륜형으로 높은 기동성을 갖췄으면서도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화생방 및 소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력도 갖췄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방산 계약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납기 속도입니다. K2 표전차는 2022년 8월 계약 후 10월 초도분 10대 납품하였고, K9 자주포는 2022년 8월 계약, 10월 초도분 23문, FA50 경공격기는 2022년 9월 계약, 2023년 초도분 납품 예정이며, 천무는 2022년 10월 계약 후 2023년 내로 초도분 18문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국내용 일부를 빼서 전환한 거라 해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스러운 납기 속도일 것입니다. 현 시점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러한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는 단연코 한국밖에 없습니다. 폴란드 현지 네티즌들도 한국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네티즌들은 부하샤크 장관 SNS에 나는 장관의 당을 지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절대적으로 장관이 우리 군대를 그렇게 많이 강화하는데 찬성합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는요, 한국의 주문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말만 들어도 충분하다. 한국은 우리에게 자신의 군대를 위해 생산된 장비를 먼저 제공합니다. 이것이 초도 물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덕분에 좋은 점은 우리가 훈련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협업을 통해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제3국 공동진출 등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요. 그리고 바로 폴란드 부하샤크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는데, 바로 한국의 5세대 보병전투 장갑차 레드백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부하샤크는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스코의 대체 수단으로 AS-20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고,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 크지스토프 플라텍은 레드백 보병전투 차량의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이번 시험은 10월 말까지 정지 이동 중 실기 시험과 주야간 전투 사격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떠났는지도 모르겠는 레드백의 성능 테스트가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호주 랜드 400을 위해 개발된 레드백이 호주의 선택이 늦춰짐에 따라 오히려 폴란드가 먼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PL-22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하나 디펜스는 호주 랜드 400 페이지 3 사업을 놓고 독일 라인메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성능 테스트에서는 레드백이 라인메탈 링스를 앞서며 호주 육군의 더 선호기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후보 선정 막판 라인메탈 로비스트들이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당초 9월이었던 최종 후보 선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 가능성이 오히려 호주보다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K2, K9, FA50 천무를 별도의 후보 경쟁 기종 없이 다이렉트로 도입하게 된 데에는 유럽 방산의 터줏대감인 독일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K2 출고식 당시 상황을 알린 부하샤크 장관의 트위터에는 주목해야 할 만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이 바로 독일에 대한 견제성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위가 좀 센데요. 폴란드 네티즌들은 무기를 왜 동쪽에 배치해? EU의 야수는 우리에게 더 위협적이야. 탱크를 서쪽으로 가져와라. 폴란드는 무장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독일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들의 전체 인프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우리의 것을 되찾아 향후 50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탱크들은 동쪽 측면으로 보낼 게 아니라 서쪽에 오데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오데르강은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베를린을 방문하고 배상을 처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독 많은 공감수에서 독일에 대한 폴란드의 반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현 시점 가장 첨단화된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는 독일 라인메탈의 잉스와 한국 하나디펜스의 레드백이 유일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차세대 장갑차를 도입하게 된다면 레드백이 선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BAE 시스템즈의 CV90 장갑차와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에이젝스는 당초 호주군이 요구한 성능에도 미치지 못하여 조기 탈락되었고 미국마저도 호주 랜드 400의 승자를 OMFV 사업 후보로 선정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에 폴란드가 레드백의 단독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바로 도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라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한폴 동맹, 든든합니다. 프랑스는 여기에 있고 브라질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폴란드는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한폴 동맹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독일이 예상 못한 타격을 받고 있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원전 사업입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는 1대1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세계 38개국과 원자력 협력을 체결하며 인프라 프로젝트인 1대1로의 원전 사업을 접목하였습니다. 중국 원자력 공사에 따르면 2030년까지 1대1로 추진 과정에서 경유국가의 원전 30기를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프랑스 EDF와 공동으로 영국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3, 4호기 건설을 마무리한 데 이어 터키 원전 SMPT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미 공군 국방저널 전략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전 세계 13개 나라에 건설된 총 96개 원자로 가운데 절반가량이 45기가 중국에 지어졌고 또 각국의 건설 중인 50여 개의 원자로 중 20기가 중국의 손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내 중국의 1대1로 핵심 국가인 폴란드가 자국의 원전 사업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한국을 선택하였으니 중국이 충격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중국은 즉각 보복성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의 영공 통과 승인을 거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우회한다면 출장 일정이 너무 길어져 한국행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죠. 역시 대국이라 하기엔 속이 좁고 소국이라 하기엔 땅만 넓어 중국이라 한다는 말이 딱 맞는 듯합니다. 현재 중국은 영공 통과 승인제 방침을 따르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부는 전용기인 보잉 737-800BBJ를 운용하는데 개량형인 BBJ의 항속거리는 보통 11,500km까지도 가능합니다. 바르샤바 인천은 보통 780km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를 우회해 중앙아시아를 거쳐야 하여 유럽, 동유럽, 흑해상공, 튀르키예, 중국을 거쳐 입국합니다. 이때 중국이 영공을 차단하게 되면 러시아, 중국 모두 막혀 인도나 동남아를 거쳐서 와야 하는데요. 뭄바이 기착 시 8,900km, 싱가포르 기착 시에도 9,300km는 소요되어 예비 연료 확보를 위해 중동 등지나 인도에서 테크니컬 랜딩을 해야 하므로 결국 한국행을 포기한 것이죠. 이게 보통 국가라면 타국 정부 관계자 통과 승인을 해주는데 중국이 왜 유사 국가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데요. 폴란드 원전 수주에서 제외된 중국이 태클을 걸던 말던 19일 한국수력원자력은 폴란드 전력공사와 신규 원전 신축 사업을 위한 수주 관련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번 프로젝트가 폴란드의 두 번째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40조 원 규모의 루비아토프 코팔리노 사업과는 또 다른 약 10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권으로 2024년 말 운영 중단 예정인 폴란드 페트노프 갈탄 발전소 부지에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40조 규모 원전 사업은 한국, 미국, 프랑스 세 곳이 경쟁 중인데 폴란드 에너지 전문가 그룹의 최근 평가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수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CE 국가들과의 1대1로에서 대략 850조 원을 투자하며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가 1대1로에서 탈퇴했고 폴란드와의 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익은 우리나라가 가져오게 생겼으니 중국이 배가 아프고 뒤틀리는 중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원전 계약을 수주한 지역이 중동 위주였는데 폴란드 원전 수출이 확정된다면 유럽연합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으로 앞으로 체코의 8조 원 규모 투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 승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중국에게 고맙기 그지없는데요.
중국이 패권 권위주의 국가로 다른 국가와의 갈등을 빚으면 빚을수록 결국 한국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역시 중망한데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대박난다. 한편 20일까지 진행되는 중국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사면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고마워요 시진핑이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시진핑의 사면임은 미국은 물론 자유진영의 축복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은 시진핑이 2년만 앞세운 나머지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줄었다며 장기 집권이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고마운 시진핑에게 답례로 상을 줘야겠습니다. 심영상,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